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진입니다. 오늘 물건을 하나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으로는 나와 있어요. 물건 종별이 근린주택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을 좀 가봐야 되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건축물 자체가 약간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상태는 썩 좋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일도 여유가 좀 있어요. 8월 24일이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매물인데 이번에는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낙찰이 될 것 같고 이 물건인데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사건 번호는 22타경 3266입니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리 369-7번지. 지금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감정가가 14억이 넘었어요. 14억 3,700. 진행되고 있는 금액이 4억 9천입니다. 5억 채가 안 되죠. 토지만 14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38평이니까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 따져보면 거의 1대1 비중이네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어요. 지금 소유주가 법인이고 채권자가 새마을금고인데 안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용 계획서를 봤더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토지에 대한 감정가만 12억이 넘게 나왔어요. 넘게 나왔는지 왜 그 정도의 가치를 했는지는 로드뷰나 위치를 보면은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토지 감정가만 10억이 넘었고 12억이 넘었고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2억 그리고 제시외 매각 포함입니다. 그게 1,750만원 해서 총 합이 14억 3,700 정도 나왔어요. 건물에 대한 상용 승인을 봤더니 2008년이니까 좀 연식은 있겠죠. 좀 연식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근 콘크리트이지만 목 구조가 있어요. 목 구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부식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진행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중요한 거는 대항력이죠. 대항력이 다 없어요. 전입일자도 그렇고 이거는 전입일자가 아예 미상. 이것도 마찬가지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다 이후에 있는 권리여서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지금 봤더니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를 봤더니 근저당 19년 4월 새마을금고에서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을 했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후의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근저당 설정한 것을 토대로 토지가 466제곱미터. 그래서 이제 뭐 갑구를 보면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소유주가 변경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표제부만 좀 가져왔고요. 등기부 등본 보면은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정보들이 나와요. 그런데 2011년에 보시면 건물, 토지 이렇게 해서 5억 6,500 2011년 거래가 됐다는 게 나오고 2014년 7억 5천에 토지 건물이 거래가 됐다라는 정보가 나오고 2015년에 8억 7천 2020년에 7억 9천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죠? 4억 9천이에요. 4억 9천 토지 건물 일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만약에 2년 지금 3년인데 3년 전에 7억 9천인데 지금 현재 4억 9천이라고 한다면 건물이 노후가가 됐다 하더라도 금액적으로만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좋다라는 게 느껴지죠. 일단은 체감상 느껴집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요약된 건데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어요. 수요자 겸 채무자가 법인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은 없고 건물에 대한 표제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1층, 2층 뭐 증축한 거 용도 변경, 증축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은 건축물대장에 뭐 위반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이다라는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노란색 글씨 또는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위반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이라는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서 1년에 2번 정도 그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는 너 불법 건축물이니까 너 위반 건축물이니까 원상복구해 라고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는데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해서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을 한 5번 정도 내면 그냥 무시하고 쓰기도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원상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원상복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금액이 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해당 물건은 이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좀 이렇게 블럭 처리를 했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건폐율이 지금 해당 건물 48.50% 채 안 되죠. 용적물이 82.0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지금 총 4장이에요. 4장인데 마찬가지로 뭐 위반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이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했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하나 이 물건이 어느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그 검색창에 토지이용 계획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요. 토지이음이라는 곳에서 해당 주소지를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서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해당 나오죠. 지목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이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면 공시지가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거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 해당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하고 용적률이 어떻게 되냐 라고 보려고 하면 아래를 내려가서 새창 보기를 누르면 돼요. 새창 보기를 누르면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이런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쭉 아래로 내려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건폐율,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60%. 그러니까 지금 토지가 140평이었죠. 140에 60%를 건폐율,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말이고 또 중요한 건 용적률인데 용적률도 보면 지금 어디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 100에서 200% 이하 200% 이하까지 용적률을 지을 수 있다라는 정보가 토지 이음이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 이하죠. 그런데 아까 건축물 대장에서 어떻게 나왔죠? 건폐율은 50% 채 안 되었고 용적률도 100%가 안 됐죠. 100%가 안 됐죠. 그래서 적법하게 다 지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현황조사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임장을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토지 자체가 140평이면 큽니다. 커요. 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4억 9천이다. 토지 건물 일괄해서 4억 9천이다라는 거는 일단은 건물이 안 좋다 하더라도 금액은 싼 건 맞아요. 아까 공시지가 땅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아까 얼마였냐면 이건 지금 감정까지만 법사가인데 한번 보죠. 90만 원이죠. 제곱미터당 90만 원이면 공시지가만 4억 2천이에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만 4억 2천. 그런데 4억 9천이죠. 공시지가가 아닌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싼 건 맞다라는 거고
이것도 이제 감정평가서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냥 가져왔어요. 이거는 지금 토지, 건물, 제시외 뺀 거고 제시외 건물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가져온 겁니다. 뭐 초등학교 남서측에 있고 차량 출입 가능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공부와의 차이 없고 건물의 구조는 뭐 철근 콘크리트 목구조 때문에 아마 좀 부식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위치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지금 도로 접해 있죠. 바로 건물이 이렇게 있고 해당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각물건 명세서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난의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토지이용계획서 말씀을 드렸고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대가 막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닷가 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서 이쪽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은 건물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위치를 이렇게 좀 크게 한번 봐봤고 네 이렇게 생겼는데 대지 466제곱미터 상당히 넓죠.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도로 접해 있고요. 7억 9천에 최근에 거래가 된 실거래가가 확인이 되고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주차할 수가 있고 건물 철근 콘크리트 플러스 목구조 그리고 바로 앞에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 멀리 바다가 보이죠.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고 좀 더 제가 토지의 가치만 놓고 한번 따져볼게요. 토지의 가치만 놓고 좀 따져보면 지금 해당 경매가 이겁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주변에 토지 거래가 확인이 되는 게 있죠. 두 개가 보입니다. 대지고 22년 3월 59평 얼마에 거래가 됐냐? 평당 805만원. 이거는 22년 4월 13평을 평당 717만원을 주고 거래를 했다. 바로 바둑가 앞이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여기가 더 좋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어요. 여기인데 여기는 커피숍으로 보여요. 지금 13평을 9천만원 주고 매매를 했고요. 로드뷰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요.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죠. 로시오라는 여기가 땅이 어떻게 보이나요? 바다가 보이죠. 이게 얼마에 거래가 됐을까요? 이게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10억 가까이 거래가 됐어요. 저 건물 자체가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그렇죠? 10억 17만 10억 1700만 원 넘게 거래가 됐어요. 땅이 280제곱미터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래가 10억에 거래가 됐어요. 22년 작년에 불과 작년에 이렇게 따져보면 싸다는 게 느껴지죠. 단순하게 그냥 비교를 해봤을 때 거래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아요. 여기서 여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22년 3월에 4억 7,500에 거래가 됐네요. 195제곱미터 이것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것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것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4억 9천이다 라고 한다면 금액이 싸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마지막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좀 들어가 있어서 좀 눈에 확 안 띄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보다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금액적인 부분이나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주변에 카페들이 많이 보이죠. 아무래도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현장을 가보시면 좀 더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다르실 것 같고, 여기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단순하게 나와 있는 금액적인 부분하고 실거래가가 거래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 드렸으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보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은 저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